1975년 9월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이곳에 사는 데니언 브링클리는 자신의 침실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매서운 폭풍우가 몰아쳤다. 그런데 그 순간 번개가 내리쳤다. 이어 전화선을 통해 엄청난 전류가 흘러들어 브링클리의 몸을 강타했다. 그는 머리와 몸에 심한 화상을 입은 채 바닥에 쓰러졌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요원들은 그를 즉시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그런데 경악할 만한 일이 벌어졌다. 숨이 끊어진 지 약 28분의 시간이 지난 후 브링클리가 기적처럼 다시 깨어난 것이다. 죽음에서 살아난 다음 그는 6일 동안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었고 상태가 호전된 후에도 무려 7개월가량은 부분이 마비된 상태로 지냈다. 이후 2년이 시간이 지난 후에야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브링클리는 죽음의 고비에서 살아난 후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벼락을 맞는 순간 내 몸에서 영혼이 분리되어 나왔다. 그리고 바닥에 누워있는 내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 나는 어디선가 울리는 종소리를 따라갔다. 그러자 어두운 터널을 지나 밝고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는 장소에 도달했다. 내가 죽어 있었던 시간은 28분이었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마치 25년 같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임사체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브링클리가 49세가 되던 해 그는 심부전증을 앓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게 되고 사망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또다시 살아나 몇 주 만에 퇴원했다. 또 1997년에는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뇌 수술을 받던 도중 숨이 끊어졌다가 또 한 번 다시 살아났다. 그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마다 자신이 임사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었다. 임사체험을 하면서 브링클리는 미래의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그는 처음 죽음을 경험하고 난 후인 1975년부터 자신이 본 미래의 모습에 대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의사들은 큰 충격을 겪으면서 나타난 환각일 수 있다고 여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말한 미래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되며 적중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의 예언은 크게 주목받으면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다. 그럼 현실로 이루어진 브링클리의 예언 중에서 몇 가지만 먼저 살펴보자. 이름에 알파벳 발이 2개 들어가 있는 배우 출신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보았다. 1981년 미국 제40대 대통령 선거에서 로널드 레이건이 당선되었다. 레이건은 여러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 출신으로 그의 이름에는 예언처럼 알이 2개 들어가 있다. 1986년 소련에 있는 강 근처에서 대규모 폭발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다. 1986년 구소련에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했다. 강 근처라는 그의 예언대로 사고 현장 인근에는 프리피아트 강이 흐르고 있었다. 1990년 사막에서 펼쳐진 전쟁을 보았다. 예언처럼 1990년에 이라크와 쿠웨이트 지역에서 전쟁이 벌어졌다. 이것이 바로 걸프 전쟁이다. 그의 예언처럼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벌어진 전쟁이었다. 미국의 도심에서 대규모 테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다. 2001년에 미국 뉴욕 한복판에서 9.11 테러가 발생했다. 전례 없는 대규모 테러가 미국 도심에서 벌어지며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런데 그의 예언 중에는 아직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 예언은 크게 2가지다. 먼저 첫 번째는 사람을 통제하는 기술에 대한 예언이다. 예언을 들어보자. 나는 중동의 생물학 엔지니어가 DNA를 변경하고 컴퓨터 칩 제조에 사용될 생물학적 바이러스를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을 보았다. 이 발견은 과학과 기술을 크게 발전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생산된 칩은 자동차와 비행기에서 진공청소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형태의 기술에 적용되었다. 세기가 바뀌기 전에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이었으며 너무 부유하여 세계 경제를 억누르고 있었다. 여전히 세상은 그를 환영했다. 그가 설계한 컴퓨터 칩이 어떻게든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을 신으로 여기기 시작했고 세상을 더 잘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은 법에 따라 칩 하나를 피부 아래에 삽입해야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모든 개인정보를 포함해 의료기록 그리고 미래에 어떤 종류의 질병에 걸릴지까지 모든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또한 이 칩 속에 담긴 바이러스를 녹이고 죽이도록 프로그래밍하여 사람의 수명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칩의 이식을 거부하는 이들은 정부에서 버림받은 채 떠돌아다녔다. 이 예언은 현재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는 음모론과 상당히 흡사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 예언은 브링클리가 처음 임사체험을 했던 1975년에 보고 이야기했던 내용이다. 그 시기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면 이 예언의 내용이 상당히 놀랍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예언은 3차 세계대전에 대한 것이다. 예언을 들어보자. 제3차 세계대전의 장면이 내 눈앞에 생생하게 다가왔다. 나는 사막에서 숲에 이르기까지 한 번에 수백 곳을 방문했고 싸움과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을 보았다. 어쨌든 이 최후의 전쟁은 공포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했다. 수수께끼 같은 환영 중 하나에서 나는 검은 로브와 베일을 쓴 여성들이 유럽의 한 도시를 행진하는 것을 보았다. 또한 나는 자연재해에 대한 환영을 비롯해 전쟁이 아닌 장면도 보았다. 한때 밀과 옥수수가 비옥했던 세계의 일부 지역에서 농부들이 포기한 바싹 메마른 사막과 고랑이 난 밭을 보았다.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토양을 먹어 삼키고 두껍고 어두운 진흙의 강이 흘렀다. 이 환영 속에서 사람들은 굶주리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바라며 거리에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고 일부의 사람들은 땅에 웅크린 채 죽음의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다. 예언에서는 3차 세계대전과 자연재해 그리고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겪게 될 기아 현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한편 데니언 브링클리는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난 후에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그는 호스피스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브링클리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죽음에 대해 들려주고 희망과 위안을 전하고자 한 것이다. 죽음을 경험하던 순간에 보게 된 미래의 모습. 과연 그가 남긴 예언들은 언젠가 현실로 나타나게 될까?